반짝반짝. 오늘의 이슈의 육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반짝반짝 오늘의 이슈. 오늘 이야기가 보니까 쿠팡 관련해서 이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었고,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이어지면서 불매 여론까지 확산됐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쿠팡이 지금 불매 여론의 확산으로 그 유족 평생 지원, 뭐 장학금 기금 설립 등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 불을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을 낸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네네. 왜 이렇게 그 욕을 먹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불이 난 과정을 보면 물류센터 노동자가 불냈다고 하는데 불났다고 하는데 무시하고 그 뭐 경보기가 울리는데도 계속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해라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여기 일했던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근무 환경이 더러웠다, 우리가 힘들었다. 거기는 그리고 하루에 10번 정도 경보가 계속 울렸다. 그럼 그러니까, 경보기에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네. 예,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냥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해라. 연기가 난다 이번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도 일해라. 그러니까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었네. 예, 그 사람들이 빨리 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3년 전 쿠팡 물류센터 알바 쓴 걸 다 죽을 구조다. 그때부터 이제 여기는 불나면 죽을 구조다. 3년 전 알바가 쓴 글이 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성지가 돼버렸겠네요. 예, 2018년 2월 17일 날 21시 06분에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전에 미리 이렇게 이분께서 뭐라고 쓰신 거예요, 이분이? 불나면 다 죽을 것 같다. 뭐 여기는 이제 너무 그 구조나 이런 게 힘들어가지고 다 죽는 구조다. 그래도 다 죽지 않고 별로 피해자가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네네. 여기가 이제 불이 나도 거꾸로 이렇게 구조가 어려우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요. 소방관들이 직선으로 쭉 해야 쉬울 거 아닙니까? 근데 복잡하면 여기 내부인들은 도망가는 탈출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뭐 아주 오늘부터 이런 분이 아니면 데려갈 거 아닙니까? 나올 수 있지만 소방관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분이 들어가셔서 안타깝게 또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밑에 잠깐만 내려봐 주실래요? 이거 굉장히 희한한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 조금만 올라보시면은 A씨는 담당자를 찾아가서 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자리로 이동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했더니까 그럼 조퇴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지금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뭐 조퇴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쿠팡이 당일 배송 또는 이길 배송, 새벽 배송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어떤 뭐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조그마한 불들은 가끔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도 업무를 자꾸 중지하다 보면 이런 배송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해라. 이런 이제 안전 불감증이 어느 순간부터 생겼을 거고 그것들의 폐해로 이번 사건들이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게 그래서 너무 좀 그런 성과 만능주의 해가지고 당일 배송 막 쿠팡 막 로켓 배송 이런 게 개인적으로 저는 뭐 택배 한 3일에 걸쳐서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받는 바로 오면 전 좋아요. 빨리 오면 좋아요?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좋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빨리 오면 사람들이 그만큼 누군가가 노력을 하고 힘들기 때문에 빨리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만큼의 고용 충출이 있겠죠. 뭐 그렇게 그 빨리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빨리 오는 시스템 안에서도 안전을 어떻게 추구하고 할 거냐. 만약에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미안하지만 이 길도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가면 그런 거 이제 안전불감증.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다가 좀 큰 화재가 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넉 달 전에는 그 277건 스프링클러 방화 셔터들이 불량이라는 게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그 아시는 분이 옛날에 이런 소방 점검 다니는지 일을 하셔가지고 가서 소방 점검 이런 거 하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뭐 경고를 주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너무 이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약간 제재를 굉장히 가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업주들이 옛날에는 경찰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돈도 걷어가고. 그렇죠. 옛날에 뭐 거마비 이런 거. 투캅스 이런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설의 영화죠. 보면 이제 돈 거들어 다니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경찰들은 별 힘이 없어요. 범죄만 안 저러면 니들이 뭔데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근데 소방서에서 와서 음식점 한번 털었다. 그러면
폐쇄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불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 안전하고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는데 물론 이런 큰 데서 뭐 아주 미미한 걸로 영업정지를 했다. 그럼 과도한 행정처분이겠죠. 근데 이렇게 결함이 발견돼서 아마 수정 조치를 내렸겠죠. 이거 고쳐라. 그러고 시간을 줬을 텐데 그 시간이 줬는데 안 고치던 참에 이런 거에서 스프링클러가 60개가 안 돌고 피난 유도 시설 뭐 이렇게 비상구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등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개, 방화 셔터 이상이 26개, 적치물 소방시설 관리 미흡이 25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277건이나 소방점검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큰 기업은 또 소방서에서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위탁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원래 이제 뭐 외주 주더라고요. 예, 땡땡 소방, 무슨 소방 이런 것들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내고 얘네가 시정이 안 되면 이거를 이제 소방서에 이렇게 그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서 보면 이 소가가 왜 불이 빨리 안 꺼졌는지가 나오죠. 사실 스프링클러 이상은 굉장히 이런 큰 건물에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큰 건물들 보면 밖에 소방호스를 꽂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Y자로 생겨서. 그래서 소방차가 가면 거기 물을 꽂습니다. 물을 꽂으면 스프링클러가 터진 곳에 물이 쭉쭉쭉쭉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차에서 글로 물을 쏴주는 거예요? 네. 소방호스를 들고도 가지만 거기에 물을 꺼서 기본적으로 불이 번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젖어 있으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스프링클러 이상이 됐다는 건 60군데에서 물이 그렇게 꽂아도 안 나왔다는 것이고 이제 피난 유도 시설은 부실했음에도 다행히 거기 뭐 우리 소방관님 이외에 지금까지는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방어 셔터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큰 건물은 벽벽으로 여기가 불이 나면 방어 셔터가 내려와서 옆에는 불이 안 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불이 막 번져 나가는 그 현상이 와서 이번에 큰 불이 나지 않았나. 뭐 운동장이 15개 규모로 하는데 도대체 운동장이 축구장 크기? 축구장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 곱하기 150 정도 됩니다. 100 곱하기 150 정도. 굉장히 어쨌든 큰 그 넓은 건데 방화 셔터가 잘 작동했더라면 그만큼까지 불이 안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적치물 소방시설 관리 미흡은 뭐냐면 우리가 방화 셔터 있는 데는 적치물을 못 넣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닫혀야 되니까. 거기 뭐가 있으면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놓게 돼 있는데 보면 막 갖다 놨던 거죠. 이런 것들 등이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이제 화재가 나지 않았나. 물론 근데 이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은 이런 거를 갖다가 사실은 100% 다 지키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물론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친기업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뽑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들은 그런 거 지키다가는 힘들어요. 솔직히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지키다가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는 지키고 좀 그 어떤 행정적인 요인으로 그냥 있는 것들을 좀 무시하고 소방서에서 나와도 그런 걸 좀 봐줍니다. 아주 그 긴급한 안전 문제가 아니면.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보시면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뭐 어디 주가를 넘어섰다, 어디 주가를 넘어섰다. 이젠 대기업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기업이죠. 뭐 해외 나스닥에 올라가잖아요. 뭐 20년 전 쿠팡이면 이런 사고 일어나도 아유 그 신진 회사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대기업에 그러니까 외형은 대기업이 됐지만 내실은 중소기업 마인드밖에 안 된다. 아주 소기업 그 우리 갈비집 사장님 뭐 김밥집 사장님 요 수준으로 이 쿠팡을 관리해온 게 아닌가라는 거에서 안타까움과 화가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 뭐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롯데 이런 데 이런 데들은 은근히 그 우리가 대기업 비판을 많이 하지만 철저히 지킵니다. 수십 년간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불이 나거나 어떤 사고가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거 나면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은근히 철저히 지켜요. 방화 셔터 내려오는데 뭐 넣으면 난리 나고.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 가면 이렇게 진열을 하다가도 그 사이에는 반경 한 50m에서 뭐가 없어요. 정확하게 띄어놔요. 거기에 놓으면 잠깐 뭐 놓으면 이렇게 도는 그 가드가 와가지고 그 업주가 잠깐 내놓으면 여기 놓으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고 화내고 그럼 업주 입장에서 아이 더럽게 뭐라고 하네 막 이러기도 하지만 그런 데는 철저히 지키는 이유가 이런 이제 어떠한
그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서 어떤 대기업들이 꼭 해야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 그 정유시설도 아니고, 뭐 화학시설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인가.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그 그 소재나 뭐 이런 게 사실은 요즘에는 많이 그러니까 불이 안 나는 소재를 많이 쓰잖아요. 불연 소재 다 써줘야 되고 커튼 하나에도 방염 스티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허가 안 나는데 요것들은 이제 국정감사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화재날 사임 안 했다. 그런데 사임했다고 난리가 났었죠. 사임했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임을 언제 한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뉴스에 이런 게 많이 떴었어요. 불나니까 사임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불이 났다고 보고 왔을 때 그렇게 그때까지는 이 정도로 다 탈 줄 몰랐을 거예요. 불이 났다고 했을 때 그날 저녁에 이분이 사임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불나니까 튄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뭐 대표이사 이분이 그 떠나는 기사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미리 준비를 하셨던 건데 그날 발표하려고 했는데 마침 불이 난 것 같아요. 되게 너무 딱딱 들어맞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래서 사임 안 했다는 뭐냐면 그 기업 등기부 등본에서 이게 뺀 게 아니다. 그날 발표하고 천천히 하려고 그랬다. 우리가 악의적이었으면 등기부 등본에서 빨리 삭제하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분들이 그 불이 초기에 났을 때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었다는 면은 보이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이 쿠팡이라는 회사의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 자본금 2억으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유니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은 건데, 유니콘이라면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1조 이상의 매출을 하고 기업 가치를 일으키는 이런 큰 회사를 이제 유니콘이 됐다. 이러는데 유니콘까지 간 성공 사례죠. 성공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2억대 마인드를 가지고, 자본금 2억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수십조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팡 탈퇴를 하고 불매를 하고 기업 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 윤리라는 거는 뭐 착한 일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이라든지 노동자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마에 오르면서 사지 말자, 쓰지 말자 이런 또 온라인에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아마추어 같다는 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와중에 이런 거를 막 광고를 내고 있어요, 지금. 쿠팡, 네이버, 카카오 제치고 도쿄올림픽 독점 중계 따냈다. 온라인 중계권 이제 쿠팡 플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예, 쿠팡 플레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쿠팡이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정책을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붙여넣기 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OTT 약간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쿠팡 멤버십 회원이면 볼 수 있는 TV가 있어요. 쿠팡 플레이라고. 아마존 TV가 있듯이 이런 걸 하는데 이걸 띄우겠다고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기사를 내고 있어요. 도쿄올림픽. 21일날 지금 뉴스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도쿄올림픽 보시면 우리가 도쿄올림픽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 여론도 심지어 있고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가 일부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또 쿠팡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제치고 원래 하던 일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땄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500억 원을 내고 요거를 이제 땄다. 500만 유료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댓글들에 보면 안 봐 이 새끼야. 그냥 보지 말자. 뭐 어차피 도쿄올림픽인데 보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나는 뭐 이런 또 현상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는 또 쿠팡이야? 이렇게 제목이 써있지 않습니까? 이제 쿠팡이 이제 밉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타이틀을 또 쿠팡이야라고 뽑았던 건 넌 원래 밉상인데 또 미운 짓을 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깐데 또 깐다는 느낌이죠. 새우튀김 환불 사건 갑질에 이제 점주가 이제 목숨을 내려놓으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튀김 튀김이 3개인가 가는데 하나가 색깔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바꿔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갑질을 좀 했나 봐요. 근데 쿠팡에서는 어떤 커버 조치나 중개 조치를 한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가지고 빨리 가서 사과해라, 환불해줘라, 막 이런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쿠팡 이츠구나. 그걸로 배달을 시켰는데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점주가 받다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화가 나갖고 그런 건데 이 갑질한 분도 잘못이지만 블랙 컨슈머를 양상하는 쿠팡 이츠. 그러니까 고객 모집을 위해서
별점 리뷰 제도 등을 뭐 이제 그 굉장히 네네. 그 어떤 그 식당 네네. 사장님들에게는 뭐 당하면 당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아니 중소상업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 시스템이네요. 예, 요런 걸로 해서 너넨 한 게 뭐냐. 쿠팡은 돈만 뽑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욕을 먹고 있고 요번도 보시면 쿠팡 2번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또 2번엔 그러니까 너는 아주 뻘짓만 한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길기 제품 판매 논란. 아하. 우길기 일본 정품 우길기 스티커 1장기 후네 사이즈 S 2장 일본 실 하루 먹기 국기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요 우산이라든지 이런 국기들 와 이런 거 진짜 팔긴 파네요. 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이커머스에서 우길기가 아예 검색이 안 된대요. 네네. 봤더니 이제 그럼 딴 데도 되나? 이 기자가 좀 철저한 기자인가 봐요. 찾아본 거예요.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쓱 롯데온 등 네네. 이런 데선 검색이 한 건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우리가 친일이 아니냐라고 놀렸던 롯데도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쿠팡은 이게 근데 뭐 이분이 친일이라 했겠습니까? 저 생각에는 그냥 친일이라기보다는 돈 벌려고 그냥 뭐 한 거겠죠. 근데 그쵸. 아니 뭐 쿠팡은 어차피 그냥 그런 이것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컨텐츠만 그냥 제공해 주는 거고 이 실제로 상품은 뭐 파는 사람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검열하지 않은 이유가 뭐 친일이라 우리는 우길기 팔아도 돼. 그래서 쿠팡에서 검열 안 했겠냐.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아주 아마추어적이고 중소기업 수준에 아직도 머무르 있다. 아하, 디테일이 굉장히 부족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이거 홍보팀에서 지금 기사 낼 시점을 잘 봐서 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아주 아마추어적이죠. 이런 거 이쪽을 했을 때 이쪽 편을 더 많이 들어주면 고객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쪽을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거 아주 아마추어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기업 윤리라든가 아까 불난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수준이 되면 대기업에 맞는 어떤 시스템들을 갖춰가야 되는데 아주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본금 2억 원대 회사 마인드 그대로 수조 원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됐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쿠팡에서는 네네. 이제 전문 경연자들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이런 것들 아주 탈탈 털어서 구조적으로 아주 그 좋은 회사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전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지금 일단 불이 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뭐 사입을 해놨던 어쨌든 뭐 재고를 쌓아놨던 그럼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죠. 그러면 쿠팡 거의 망한다 수준 아닙니까? 물류센터를 이렇게 다시 짓고 그 물건을 다 갚아준다 그래도 제 그냥 단순 겐또로 봤을 때 전문용어 겐또로 봤을 때 1조 원이 안 됩니다. 아, 네네. 근데 쿠팡이 최근에 투자로 유치한 돈이 5조예요. 그 미국에 상장하면서 그 자기네 주식을 팔면서 IPO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서 이제 기업을 이렇게 이제 IPO 한 건데 그때 확보한 돈이 5조 정도 있기 때문에 쿠팡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 정도로만 망할 정도는 아닌데 망할 리스크는 사실 여기에 있죠. 이것 때문에 망할 수는 있어요. 탈퇴 불매 움직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쿠팡은 아무도 안 사면 금방 망하는 기업 아닙니까? 사실은 또 이게 글로벌 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에 상장은 했지만 한국에서 돈은 다 벌어가잖아요. 미국에 상장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는 한국에서 벌어서 미국에다 갖다 주는 기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 그래도 옹호하시는 막 비판하신 분들도 많지만 옹호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옹호하신 분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상장하고 기업 그 세금을 내는 게 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30%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삼성을 망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30% 어쨌건 내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런 회사는 쉽게 얘기하면 쿠팡에 또 이런 걸 해가지고 세금은 미국에 내고 그렇죠. 배당도 미국인들한테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나스닥에 상장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쿠팡은 그런 어떤 그 글로벌 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에서 벌면 되지 일본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동남아에서 벌면 되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국내에서 안 되면 문 닫는 회사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쿠팡이 굉장히 위기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이제 온라인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주의하고 이런 뻘짓들을 이제 빨리 멈추고 해야 된다. 이런 뻘짓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뭐 지금 이게 지금 독점 중계 때 500만 유료 멤버십을 본다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입니까? 5천만이죠. 5천만 중에 온라인을 이용하는 국민이 약 3천만에서 4천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아주 어린 애기들 네네. 빼곤 다 온라인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거꾸로 한 2,500만에서 3,500만은 못 보잖아요. 네네. 온라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아, TV 안 나오니까. TV로 나와요. 네. 온라인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네네.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했던 그거 안 나오니까 못 보지 않습니까? 그걸로 회원을 땡길 생각인가 본데 이런 플레이를 했다간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옛날에 그 JTBC가 네. 그 무슨 경기 아시안 게임인가 하나 중계권을 따간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욕을 오지게 먹었습니다. 공중파에서 안 해준다고. 아하. 왜냐면 공중파 안 본 종편 안 보는 사람 보지 말라는 얘기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좀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뻘짓들을 빨리 멈추고 네. 국민들에게 이제 친화적인 기업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쿠팡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좀 건강한 기업으로. 그렇죠. 소비자에게 정말 무엇을 더 네네. 나눠줄까를 생각하는 기업이 돼야지 내 회원 땡기겠다. 내 회원 땡기겠다. 이거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내 회원을 땡기기 위해서 이런 갑질도 눈 감아줬고 내 회원 땡기기 위해서 딴 사람 보든가 말든가 내 회원만 보면 된다 됐고 뭐 물건 많이 팔고 싶어서 이것저것 검열 안 했고 네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아마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팡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미국인하고 한국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면이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살아온 역사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면모가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 왜? 5,000년 역사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맨날 의도맞고 살아가지고 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 역사적 미국은 누가 때려도 우리가 가서 때리면 되지 우리는 굉장히 세니까 이런 마인드라면 우리는 누가 때릴까봐 항상 걱정하면서 사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심해요. 기업 갑질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네네. 근데 이런 기업 윤리적 가치 그다음에 뭐 소위 얘기해서 쿠팡 가서 알바하면 허리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기업을 가지고는 지금까지는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사회가 쿠팡이 커진 만큼 사회적 그 책임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쿠팡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이고 좋은 쪽으로 이번에 전화 이복의 기회를 맞아서 좀 되시길 바라고 오늘의 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